심각한 불면증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넘게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왜 잠이 안 오지? 굉장히 피곤한데도 잠을 진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녁 일찍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아무리 자려고 그래도 잠이 정말 오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근데 그것도 하루면 괜찮은데 거의 일주일 넘게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눈만 그냥 계속 감고 있었죠. 또 자는 중간중간에 시계도 이렇게 확인하고 몇 시지? 이제 잠이 좀 들까? 그러다가 일주일 넘게 잠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정말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자지 못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즐겨 마시는 그 커피도 제가 한번 끊었습니다. 커피를 끊었는데도 그때도 잠이 안 왔어요. 절대.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이렇게 끊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어떤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제가 실행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블루라이트 하면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실행시켰는데 잠이 안 올까? 저도 그게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또 기억을 되살려서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폰에 그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잠을 하루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날이 지샌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상해서 제가 블루라이트 기능을 끄고 평상시대로 사용하니까 또 그 다음부터 잠이 잘 왔었거든요. 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블루라이트 기능을 제가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일주일 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실행시켰는데 왜 이것이 잠을 못 자게 했을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원인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그냥 차단시켰죠. 그냥 블루라이트 기능을 차단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또 잠을 못 자다가 그 이후부터는 또 잠을 잘 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가끔씩 이제 새벽에 깨면 잠이 안 오긴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가끔 밤늦게까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을 경우 잠에 불면증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스마트폰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었더니만 또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스마트폰과 그 모니터에 있는 그 블루라이트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자, 블루라이트 위험성 해서 예전에 그 채널 A에서 방송된 건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와 각막에 막힙니다. 이게 흡수를 하죠. 수정체와 각막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LED 모니터에 있는 LED 모니터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는 망막과 항반까지 이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 노출이 된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의문인데요. 그럼 왜 모니터와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앱을 실행시켰는데 왜 잠이 안 올까? 하고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실행시킬 경우에 보면 이게 좀 색깔이 누르끼림합니다. 누렇죠. 이게 누렇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누렇고 좀 편안한 기분이 들다 보니까 이게 눈의 깜빡임이 이제 눈의 피로가 덜 하게 되니까 그걸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 화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과 모니터 화면을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망막과 항반에 시신경에 이게 손상이 가해지면서 이게 어떤 불면증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니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킨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그걸 오랫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항반과 망막, 시신경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설사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게 앱으로는 완전히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눈을 계속 이렇게 누런 색깔이 뜬다고 해서 그게 좀 편안하다고 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가 증가하고 또 눈이 편안하니까 블루라이트 일단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눈이 편안하니까 안구를 눈 깜빡임이 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눈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눈 깜빡임을 덜 하면서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이게 망막과 수정체에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쳐다보게 되면 시력저하가 발생된다는 거.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블루라이트를 계속 쳐다볼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망막, 눈의 제일 뒷부분에 도달했을 때에는 항반과 망막세포를 변성시켜서 항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확장된 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인터넷 뉴스들을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라이트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암 위험을 높인다.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뿜어져 나온 LED의 블루라이트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는 LED에서 뿜어져 나온 파란색 계열의 광원으로 모니터나 스마트폰, TV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시력저하나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교외나 시골에 비해 도로, 가로등이나 전광판 등 다양한 LED 기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 TV, 그 다음에 또 LED 광원들, 뭐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는 어떤 주택가 같은 데서 그 계속 이렇게 생활할 경우
이제 밤에도 잠을 잘 때 LED 그 가로등에 노출이 돼가지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4,106명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위방암에 걸리고 전립선 암에 걸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 LED에 많이 노출되는 그룹은 교회에 살면서 LED에 덜 노출되는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위방암에 걸릴 위험이 1.5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집 창문에 커튼을 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차단한 채 비교적 어두운 집에 사는 사람들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의 위험이 높았다. 그러니까 LED 광원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될 경우 암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밤 9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 우리 뇌에서는 수면 주기를 강장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위방암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암 역시 호르몬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LED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발생시켜 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자, 이것도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블루라이트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이게 블루라이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자, 스마트폰, TV, PC 등 영상 표시 장치 VDT에 사용되는 발광 다이오드 LED에서 나오는 불빛을 16시간 동안 쥐의 시각세포에 비추자 쥐의 시각세포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ED 강원, 그 모니터,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루라이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블루라이트는 햇빛에서 나오는 강성 중 하나다. 그러니까 380에서 500 nm 사이의 낮은 파장에 속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정 중에서도 가장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가졌다. 컴퓨터와 TV,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온다. 근데 블루라이트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것은 아닌데, 자, 여기서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가 짧은 유럽에서는 블루라이트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블루라이트로 낮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를 유도해 해가 짧은 어두울 때에도 낮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고 햇빛으로부터도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햇빛을 쬐는 게 좋다는 의미죠. 그러나 낮 시간 동안 유익한 파란색 파장은 야간에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24시간 리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진 후 스크린이 있는 전자장치의 확산은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확장시킨다. 영상기기와 형광 등 LED 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과 생체 리듬까지 흐트리는 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워드 연구에 의하면 야간 조명이 당뇨병과 비만을 높인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10명의 사람들을 일정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1주기 리듬의 타임으로 옮겼다. 그러자 그들의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병에 걸렸고 식사 후 사람들에게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졌다. 자,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라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발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햇볕으로부터도 낮에 블루라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뭐 오히려 건강에 좋은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출되는 블루라이트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죠. LED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 스마트폰에 나오는 LED 그 블루라이트는 해롭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럼 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냐? 바로 이런 거죠.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누렇게 색깔이 뜨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게 모니터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면 읽기 모드를 했을 경우 이렇게 누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할 경우 눈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눈이 편안해지면 눈 깜빡임이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떤 걸러지지 않은 블루라이트가 망막과 시신경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눈 건강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니터에서 사용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읽기 모드라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사용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도 그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모니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블루라이트에 대처하는 건강법에 대해서 또 새롭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로 항반 변성, 실명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 눈에는 유해 광선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수정체와 각막이 있어서 블루라이트를 걸러주기 때문이다. 다만 눈 건강에서 조심해야 할 건 건조함이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30% 이하로 줄어 눈물 증발량이 증가하고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블루라이트에 그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수정체와 각막이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블루라이트를 걸러준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볼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블루라이트 강선인데 이게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지만 걸러주지 못하는 또 강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망막과 항반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걸러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를 가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뭐랄까 시신경 파괴가 되면서 이게 불면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블루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예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다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차단 안경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함부로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했거든요. 자, 여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함부로 구입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 상과 왼쪽 눈으로 보는 상을 하나로 인식하는 과정을 양안시라고 한다. 자,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의
도수가 없어도 프리즘이 발생될 수 있다. 프리즘이 들어간 렌즈는 양안시 기능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보는 상이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그래서 정상적인 양안시를 위해서는 프리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업해야 한다. 대부분 온라인 판매 청광 차단 안경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착용 시 어지러움, 구토, 피로감, 복시 등 문제가 발생하면 착용을 중단해야만 한다. 또 정확한 가공이 가능한 안경에 원에서 맞추길 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즘이 발생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데 이게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다 보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보는 게 달라지니까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지러움증과 구토, 피로감이 유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블루라이트 안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인식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장착해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지만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앱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눈 깜빡임을 안 하게 되면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와 같은 경우처럼 블루라이트 앱을 작동하게 되면 어쨌든 눈이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계속 그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눈 깜빡임을 하지 않고 계속 그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블루라이트에 오히려 다 걸러지지 않은 블루라이트에 더 많이 노출돼서 그게 어떤 시신경의 파괴로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안구 건조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안구 건조증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50분 사용 후 10분 정도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를 봐야 할 경우에는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건조 증상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눈이 자주 깜빡여야지만 어떤 수분이 계속 이렇게 눈에 공급이 되면서 어떤 눈의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간 조명을 위해 어두운 적색등을 사용하라. 해가 진 이후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붉은빛은 일주기 리듬을 바꾸고 멜라토닌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침실 주변에 있는 어떤 무드등 같은 경우, 침실등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붉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들기 전 2-3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보지 마라. 블루라이트가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많은 전자장치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야간색, 야간에 파란색, 녹색 파장을 필터링하는 응용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눈 깜빡임이 덜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러지지 않은 블루라이트를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블루라이트 앱을 실행시키기보다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더 덜어주는 거죠. 이것도 여기 1인 내용인데요. 블루라이트만을 제거하는 선글라스가 밤에 실내에 쓰기 적당하다. 물론 블루라이트만을 차단하는 안경은 최대 $80의 비용이 들 정도로 비싼 편이다. 그러나 저렴한
오렌지색의 선글라스는 밤에는 실내에서 쓰기 적당하지 않다. 낮에 밝은 빛에 몸을 노출시켜 야간에도 잠을 잘 수 있고 낮의 기분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라. 낮에 밝은 빛에 몸을 노출시켜 야간에도 잠을 잘 수 있게, 그리고 낮의 기분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어쨌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일단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햇볕에도 이제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낮에 햇빛으로 오는 블루라이트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 숙면을 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낮에는 어쨌든 불면증에 걸렸을 경우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가 또 이런 정보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할 경우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몸에 독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니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밤에 잠을 못 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그 어떤 증상으로 본다면,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것은 그 소변 안에 어떤 뭐 단백질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어떤 걸러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유발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소변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보는 것도 오히려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불면증에 시달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렇고요. 저는 그게 블루라이트가 걱정이 되신다면 필름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